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요즘 사회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네네. 네,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어떤 젊은 주부가 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네. 위층의 초등학생을 약간 뺨을 때렸다 때리고 그랬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벌금도 50만 원 받고 기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조금 시달리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네. 제가 조심하고 이제 참는다고 해도 네. 그게 참 행하는 사람이나 뭐 당하는 사람이나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스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냐? 네, 근데 좋은 방안 있으면 여기 어떻게 앉아 있냐 이게. 그런 지혜가 있으시면은 빌려보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거 정말 요즘에 공동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다 많이 서가지고 계속 아파트를 지니 말이죠. 내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 뭐 짓는 건설업자들에게도 무슨 나라에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뭐 노력을 하라고 자꾸만 지시라고 그런다는데 과거의 기존 아파트들엔 뭐 그런 게 제대로 돼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선 하여간에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우선 누가 우리 아파트 밑으로 이사 오고 그러면 꼭 먼저 내려가세요. 아시겠죠? 네, 내려가셔서 이사 오셨냐고 그러고. 왜냐면 아파트가 조그만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래층에 누가 온지 위에 누가 온지 전혀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해결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렇잖아요. 쿵쿵 뛰는 건 내가 아파트 살면서도 왜 쿵쿵 뛰는 웬만한 건 해요. 그래 위에서 또 애들이 노니까 마음 가운데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도록 하려면 소통이 좀 되고 아유 미안해 애들이 뛰다 보니까 그랬어. 정말로 위층에 또 누가 이사를 오거나 아래층에 오거나 옆집에 오면 우선 좀 정말로 말씀이죠.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아래 윗집이라도 위아랫집이라도 좀 그런 마음으로 우선 마음으로 아시겠죠? 아이들을 주의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층에 하다못해 이사를 가면 수수팥떡이나 빵떡이라도 돌리든 말지 해가지고 좀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말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요만한 거 예민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계 째깍째깍 하는 소리도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층간소음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뭐냐면 아파트에 보면 관 같은 게 전부 다 연결돼서 물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잖아. 뭐 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예민하거든요. 애들 소리뿐이 아니야. 거기다 이제 꽝꽝 떨어지면 깜짝 놀래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서로 너무나 이게 뭐랄까 장벽들이 많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우선 이해라는 건 하나가 되는 마음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클 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저 집에 또 뭐 떨어뜨렸나 보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선 다른 것보다 거의가 다 사건이 나는 집들을 보면 아래 윗집이 전부 다 뭐라 똑같아서 그래. 아래 윗집이 거의 가다 보면 아래 윗집이 사이가 나쁘거든. 그리고 사이가 나쁘면 뭐 하는 게 있다가 상판 떼기도 보기 싫은데 어떡할 거야. 조금 요만한 것도 보기 싫고 아니 하다못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미우면 얼굴 보고 싶었대. 보기도 싫잖아.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아래층에 누가 이사 오면 가서 오셨냐고 그러고 이삿짐도 좀 날라다 드리고 말이지 뭐 이렇게 좀 끼쳐주는 게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뭔가 서로 참는 마음이 좀 있지.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다른 문제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 결핍되는 나머지 서로 또 아파트에서 아래 윗집 보면 친근하게 좀 인사라도 좀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층간소음 문제가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단 마음과 마음의 문제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뭐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자재를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 뭐 요만한 뭐 얼마 됐습니까? 여기 우리 저도 집을 질 때 보니까 콘크리트 뭐 해가지고 반내를 깔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철근 넣고 하기 얼마나 두껍습니까? 다 울려버린대. 다 울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마음으로 뭔가 서로 이해로 그렇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화를 덜럭덜럭 되는데 같이 아래 위층에 다 살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캠페인이라도 좀 해야 돼. 아래 위층 우리 서로 미소를 지읍시다라든지 말이지. 아래 위층 서로 뭔가 하니 친근하게 지내기 운동이라든지 나라에서 좀 그런 걸 좀 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근데 전부 다 불통이라고 막 이래버리니까 소통을 해야 돼. 소통. 자꾸만 소통을. 제가 하도 층간소음 그래가지고 그 미국은 어떡하나 해가지고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물어봤어요. 아유 거기도 뭐 트럼프 뭐 아파트가 많잖아요. 고층 건물 100층짜리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다 살잖아요. 미국도 층간소음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아래 위층 요즘에 우리나라도 반상회 같은 거 하지 하기는 대화의 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하고 말이죠. 서로 가서 뭔가 하니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 그러면 더 잘하대. 이사 온 사람 전부 다 인사하는 그런 그 풍토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포틀리 가니까 어떤 아파트에 우리 교민이 사는데 이런 데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해? 여기도 심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 오면 다 인사드리고 아래 위층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애가 있는데 좀 쿵쿵거리들 좀 뭐 뭔가 양해를 좀 해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애 좀 이뻐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웬만한 건 뭐라 좀 그 쿵쿵 항상 그런 것보다 또 하다 가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를 조심시켜야 되겠죠. 공동주거 단지니까 네가 쿵쿵거리면은 아래층 아줌마가 너 때린다 너. 엄마가 때린 게 아니라 아래층 아줌마가 너 혼내준다 너. 아이들도 좀 조심시키고 뭔가 하여간에 지금은 공동주거 어떤 형태가 지금 다반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해 나갈 수밖에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들도 뭔가 그 방음 장치라는 게 그게 제가 봐도 그 뭐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도 뭘 하기 때문에 건물 짓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방하고 강의할 때 옆에 방이나 아래층에 쿵쿵 뭐 하는 거 잘 건물 질 때 그걸 아주 신경 썼거든요. 층이니까 강의실이 많으니까 옆에 방이나 이거 안 돼. 그런 거 참 신경을 좀 써서 하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참 건물이다. 그런 건 방음 장치를 좀 해가면서 근데 이게 위에서 놀다 쿵쿵 이렇게 소리를 내버리니까 이게 울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전부 다 울리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진동하고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보면 꼭대기 올라가 보시면 아시죠? 건물이 흔들리잖아. 건물이 흔들립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건물이 윙윙하고 흔들리더라고.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사람이 움직여버리면 더하지. 어쨌거나 간에 이런 층간소음이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대화로 소통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니까 배려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 돼. 아니면 돈 벌어서 단층으로 가든지 뭐. 그건 자기 오야 마음이니까. 돈이 많으면 단층으로 가서 살든지 뭐.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지. 아이고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옛날에 얼마 전까지 안 그러다 요즘에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서 더해. 경제 불황이 오니까 더욱더 예민해지니까 더욱더 싸움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오타각세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요새 그 마음 공부 깨달음의 공부를 할 때 나타나는 각종 장애들이나 불교에서는 밑도는 마장이라고 하며 능엄경에서는 50종 변마사라고 하여 공부할 때 나타나는 50가지
마구니의 길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애 그와 같은 생각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이시니까 질문하셨을 텐데 우선 말씀이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우린 뭐 물리학에서는 원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말하지. 4대, 그죠? 지수화풍 다음에 공견식 뭐 7대, 6대 뭐 이렇게요. 거기 보면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 자체가 거울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아까도 마음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척법, 내가 뭐 이렇게 보면 찍어요 안 찍어요? 찍는다니까요. 눈에서 빛이 나가서 안광이 나가, 진짜로 빛이 나가요. 저 숲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들고양이나 이런 데 보면 뭐지? 눈에서 빛이 나야 안 나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적외선 감광기를 딱 들이대 버리면 동물들의 눈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눈에서 빛이 나요. 빛이 우리 몸에서 뭔가 칼로리가 나오고 열량이 나오면서 빛이 나오면서 피사체에 부딪혀서 와가지고 찍힌다고. 고막을 때리는 거 다 기록이 돼요. 레코딩이 된단 말이에요. 다 기록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니까 이제 능엄의 50마라고 나오는데 온마라고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색은 물질이죠. 수는 감각입니다. 상은 지각, 행은 반응이고 식은 정보야. 그러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 어때요? 피부에 뭐가 이게 닿아도 피부에 뭐가 닿아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만지는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짝 스치는 것으로도 뭔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연상작용이 일어나면서 과거의 영상이 쫙 돌아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곧바로 스위치 작용을 해가지고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돌린다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시스템은요, 현대과학 저리 갈아요. 눈으로 보면 뭘 딱 보는 순간에 찍히고 또 연상작용이 나오고. 저거 옛날에 내가 본 거야. 저거 사과구나. 과거에 사과를 보고 판단해서 사과라고 알고 바나나라고 알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내 딴 생각하면 돼. 저기서 남편이 걸어가도 모르잖아. 내가 보는 게 있으니까. 여보 네가 이래야지. 그래. 내가 뭘 감각하게 되면 항상 뭔가 보는 순간에 판단의식이 서가지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금방 알아버리죠. 과거의 기록이 다 있으니까 대조해봐가지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컴퓨터로 검색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귀로 들은 것, 저거 우리 남편 목소리구나, 우리 애 목소리구나, 금방 알잖아요. 왜 알아요? 과거의 소리를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뭐냐면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캄캄한 밤에 왁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야? 왜 소리 질렀어? 뱀이 있다는 거예요. 후라시로 딱 비친 건 뱀이 아니고 뭐야? 새끼오락지라니까. 새끼오락지를 뱀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 뱀으로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이로 찍어대는 것들이요, 전부가 다 정보화가 돼서 전부 다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 전부 다 뭐냐면 상이에요. 사진이잖아. 영상이라거나 기록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영화를 봤다. 무서운 영화를 봤다.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요? 찍혀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의식 느끼고 그러면 누가 뭐라면 그냥 옛날 영화라거나 하고 또 옛날 체험이 리필링 다시 돌아가면서 무섭고 두려워지잖아.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정글을 헤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예에서 삼매의 세계로 계속 나가려면 하나의 세계니까. 그런 모든 수포를 목적지까지 가려면 모든 수포를 헤치고 나가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상이 전부 다 뭔 거 아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막 두렵고 무섭고 눈물 흘리고 막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가 그냥 영상에 지나지 않아. 화면에 지나지 않아. 근데도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죠. 여러분 진짜로 말씀이죠. 희한한 게 많은데 돌을 닦아다 나가다 보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우리 중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정말 하다 보면요. 아 이게 뭐가 오는구나 하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야. 잠을 자는데요. 전지현이보다 더 이쁜 애가 와서 뽀뽀를 막 합니다. 정말로 희한해가지고 이거 꿈속에 나타났는데 정말로 그냥 막 너무 예쁘게 생긴 그냥 여인 나타나가지고 막 교태를 부리고 막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예요. 몽정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비 공부가 돼 있으면 이게 뭐가 어려구나 이거 참고 넘어가야 되고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지광심이 다 체험해봤으니까 얘기했잖아요. 전지현이보다 더 이쁜 애가 나타나요. 실제로 꿈에 마장이에요. 마장이에요.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걸 깨려는 힘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도인이 하나 나오거나 누가 나와버리면 마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 타와 자재천마, 그래 자재천마라고 그래. 천마경포라고 그러잖아요. 천마가 진짜 있어. 사마, 온마, 무슨 사마, 이 마군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엔 뭔가 아니 범죄자들이 많지만 싫지만 그들이 또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실도 한다니까요. 미국 전체 예산의 전체 경제 흐름의 12%를 걔네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악마 같지만 시궁창 같지만 그런 마구니가 있으니까 그 마구니를 이겨내게 되면 넘어가는 거야. 계속 마구니가 있거든요. 이게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부처님도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신 분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마구니를 이겨낼지 몰라요. 지면은 그냥 거꾸로 치는 거지. 그때 다시 또 일어나야 돼. 우리 인류 문명이 그렇습니다. 가다가 뭘 잘못하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야. 개인도 마찬가지야. 잘 나가다 삼촌포로 빠지고 잘 나가다 어디로 빠지고. 게다가 마구니 장난이라. 그건 아직 자기가 뭔가 아니 이게 준비가 덜 돼. 그걸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내가 태권도 2단이다. 3단으로 올라가면 돼요. 대련을 해가지고 3단을 꺾어야 돼요. 내가 바둑으로 해서 뭔가 몇 단이 되려면 못해요. 승단 시험을 꼭 시험을 치러야 된다니까. 통과의례 통과의례. 이웃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달하려면 정글을 흩치고 와야 돼. 만일이든 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볼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그 번뇌마 그 마장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이겨내야 될, 극복해야 될, 내가 뭔가 넘어가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걸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그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길을 가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마다 이게 오는구나. 뭐가 그렇죠. 항상 위험과 기회는 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위기일발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꼭 뭐라? 꼭 어려운 일이 와버립니다. 비바람 폭풍과 지나가지 않고 뭔가 모든 게 다 여화적절하게 제대로 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뭔가 다 이게 그렇죠. 그런 걸 이겨나가야지만 그런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계에 이제 저 자재천마, 천마가 뭔고 하니 정말로 정말입니다. 천마가 막 괴롭혀요. 색계로 가려면 천마가 막 방해하고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자기보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수승한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자꾸만 그런 도인들이 자꾸만 나오면 자기들의 세력이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자꾸 배양해야지. 자꾸만 배양해. 그러니까 영원한 정진 뭐죠? 영원한 전진이야. 그래서 이제 고성연불 10종 공도에 보면 자꾸만 연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게 되면 뭐라? 천마 경포라고 나오거든. 천마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다 그런 것들은 환상이거든요. 영상이고. 영화를 보고서 막 두려워하지만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있잖아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끝나면 그만이잖아. 꿈에서 막 무서운 꿈을 꿔도 깨면 꿈이었구나. 네, 그런 거. 다 영상이고 지나간 날의 것들이고 천마고 다 넘어가야 될 대상들인데 그게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자칫 자기가 힘이 붙이면 뭔가 하니 꿈속에 뭔가 이렇게 전지현이보다 더 이쁜 애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쁘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아이고 너무 이쁘네 이래버리면 이제 여기에 아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린데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부부가 만나거나 이건 당연한 일들이지만 사실은 말씀이죠. 그 에너지 강렬한 남녀가 만나려는 그 에너지가 승화돼 가지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도의 길을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남녀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과 의지만큼 강한 힘이 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남녀가 나와 사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결국은 뭐냐면 도의 길 가는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넘어가고 그래서 꼭 말씀드린 하나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요즘에 나이가 들고 하면요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 건강을 비교해보면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은 어떻게 돼요? 기능이 이게 기계가 좀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처럼 모든 몸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호르몬도 양이 적어집니다. 효소 엔자임도 양이 적어집니다. 적어지는데 식욕은 뭐죠? 식욕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당뇨가 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고혈압이 오게 됐습니다. 누구나가 다 100% 노출돼요. 왜냐하면 먹는 양은 줄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소화효소나 호르몬은 뭐죠? 당장 그 인슐린 같은 거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줄이셔야 돼. 음식을 줄이시고 식탐이 점점 커지면 절대로 안 돼. 이거 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많이 소화가 안 되니까 혈당이 탁 흘러버려요. 그건 뭐죠? 운동이 보약입니다. 운동을 해 운동.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연설시켜야 됩니다. 소식과 운동 나이가 드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코스 같은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폐경기도고 정자의 양도 야가 작아지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병마가 오는 거예요. 고혈압 당연히 성인병들이 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장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힘을 통해서 기도와 정진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예, 선임 저는 그 불교대학 29기 법사대학원 1기 졸업 문동인입니다. 네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그 영국의 한 연구팀이 네. 광양자와 그 웜홀을 통해 네. 전 세계 최초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 그 시뮬레이션을 성공시켰다는 그 보도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상은 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일직선의 그 시공간에 있는데 네네. 이 실험이 정해진 시간 흐름에서 네네. 원인과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그 인과의 법칙까지도 네.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네. 과학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인과론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네네. 시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스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네. 네.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참 그 설명이 좀 쉽지 않네요. 웜홀이라는 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웜홀이라는 걸 어떻게 잘 아셨다?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는 뭐 화엄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내용인데요. 과연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타임머신. 허버트 조지 웰 1890년대인가 19세기 말엽에 H.G. 웰즈라는 사람이 이 시간의 롤백, 시간의 타임머신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천재였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SF 소설에 이런 게 많이 등장했는데 아인슈타인 이래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과거로 또 미래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냐. 우선 당장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생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8천생이 한눈에 보이더래요. 어떻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과거생이 다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이렇게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죠? 은밀하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건 뭐죠?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짓는 게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생도 있죠. 우리의 내생도 우리가 짓는 게 금생에 받는 게 있고 내생에 받는 게 있고 삼생 뒤에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있대.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생에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우리가 과거에 백겁적 집제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동안 mon고하니 지은 업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한순간에 녹아질 수 있다 없다? 녹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은 말이죠.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힘은 부처님 힘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까도 공부했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다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웜홀이라는 말씀인데 웜기야, 웜힐 이른바 웜이란 말이 뭐냐면 웜은 뭐예요? 벌레잖아요. 벌레 아시죠? 사과가 동그란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려면 이렇게 표면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밑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벌레 아세요? 사과벌레 아시죠? 사과벌레는 어때요? 속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풍선 같은 거 둥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풍선을 그 안에 말이죠. 이렇게 풍선을 둥그런 풍선을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추면 풍선은 서로 가운데로 통하는 수가 있어 없어요? 네, 이게 블랙홀 이론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질문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블랙홀이라는 거 아시죠? 블랙홀? 네, 이 블랙홀이 뭐냐면 성주개공하는 이 우주의 흐름 가운데서 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별이 일정한 시간 동안 생겨나고 머물다가 파괴가 되면 은하계 우주 자체가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그럼 빈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스티븐 호킹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블랙홀은 뭐냐면 우주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면 분명히 무슨 홀이 있겠다? 화이트홀이 있는 겁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 양자 간에 뭔가 통하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금속을 양쪽에 두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금속과 금속에 뭐라 소통하는 뭐죠? 에너지 흐름이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러면 합장을 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는데 합장을 하게 되면 뭔가 통하는 게 만나는 게 뭐 있지 않냐. 철판을 휠러란 유명한 과학자인데 철판을 세워놓고 한번 손을 가만히 열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우리 그런 실험 많이 하죠. 손을 들면 붙는다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뭔가니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블랙홀이 있으면 분명히 화이트홀이 있다. 화이트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 그게 바로 뭔가니 그게 웜홀이라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채널이 있다. 근데 이거는 웜홀은 시간이 대단히 뭔가 빠른 블랙홀이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에 통하는 거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에 상관을 받지 않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웜홀. 그러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이론에 따라서 나온 게 웜홀이에요. 그럼 웜홀은 뭐냐면
이른바 말하는 광량자 같은 건 말씀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광자 같은 건요. 10억 광년을 날아가더라도 에너지 소실이 전혀 없습니다. 양자, 중성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량한 세월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봐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깨달음의 세월을 딱 여니까 부처님께서 뭐래요? 수천억 년 과거를 보잖아요. 부처님 또 수천억 년 미래를 보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은 바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교사님 여쭤보신 대로 인과 따라 움직여 가는데, 네, 여러분죠. 인과와 인연이라는 것도 인과 따라 흘러가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과 따라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까 보세요.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한 생각에 뭐라? 다 녹을 수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학을 한 사람이 불교를 좀 알면,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과학을 한 사람이 불교를 좀 알면 좀 더 이데아의 세계로 빨리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불교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명한 과학자들이, 불교를 아는 과학자들이 이데아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 염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시간 공간을 띄워버리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이 없는 게 부처님 세계니까. 부처님 3세 숙명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깨달음의 화신들은 과거 생각 수천억 년을 보고 수천억 년 미래를 보고. 왜냐?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시간과 공간은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그러면 수천억 년 세월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무시무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는 기껏해야 빅뱅 이후로 얼마나? 빅뱅 이후로 한 137억 년, 150억 년 됐다 그럽니다. 이 우주가 150년 게임도 안 돼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데 과거생에 지은 업이 얼마나 하겠어요? 말도 못하는 세월이 다 앞으로 열려 있고요. 말도 못하는 과거도 있고.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훤히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중중무진이라고 해서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렇게 이무예, 사무예에서 나온 이른바 말하는 화엄에 나오는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도민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배우 나왔었잖아요. 도민준이. 전지현이 나오고 그때 설명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별에서 온 그대. 요즘엔 무슨 시진핑 수석이 젊었을 때 도민준이 닮았다고 신문에 나오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잘 모르겠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저 도민준이가 웜홀을 탄다고 나와요. 웜홀을 타고 순식간에 움직였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설명하기 좋게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SF 소설이니까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벌써 그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면 이런 몸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상태라거나 고체 상태로 몸이 아니라 의식 세계 같은 흐름 같은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쫓아가도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좀 뭔가 이렇게 재미나게 할 수 있으면 끌어들이는 거지만 차원이 다르니까. 웜이라는 거, 웜기아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이렇게 뭡니까? 톱니바퀴가 지나가잖아. 90도 각도로 먼 거 아니요? 90도 각도로 휠을 지나가게 합니다. 계속 지나가게 하는데 설명을 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축하고 공간축하고 90도 각도로 가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웜홀이라는 거. 그 전에 한번 제가 봐서 풍선인데 그걸 안에 풍선을 터지지 않게 해가지고 안에다 딱 묶으니까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이쪽 끌고 양쪽 끌어서 묶어버리더라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서로 통하는. 그러니까 동그란 걸 갖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뭐죠? 이게 그냥 통해버린다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걸 웜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웜홀에 가면은 블랙홀과 화이트홀 가운데 있으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뭔가 이게 뭔가 돌 수 있지 않는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의식세계 이러한 차원으로는 뭔가 아니 실현이 불가능할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인 세계에 가버려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의식은 가능할지 모르겠죠. 우리 의식은.
이런 몸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지만 재미삼아 SF 소설에 인간이 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걸 텐데,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시간이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빛의 속도를 넘어가는 그런 속도로 빠른 로켓을, 광파 로켓 같은 걸 타고 가다 보면 시간이 확장되고 늘어난다고 한 얘기를 분명히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려운 얘기 아닌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지만, 그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참여하는 순간에 그게 어떻게 되죠? 불이 들어오면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인과와 인연이라는 건 언제든지 그게 깨달음의 순간에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뉴턴적인 시간관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적인 시간관, 그 너머의 시간관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연과 인과라는 건 얼마든지 마음의 세계에서 녹여내릴 수 있어요. 깨달음이 되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설명이 참 지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품을 무한대로 쏟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핀터레스트 이른바 말하면 구글 같은 데서 나온 친구들이 그 참 묘한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만일에 IT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저는 깎아 중이니까 과거보다 보세요. 과거는 글로 모든 걸 전부 다 책을 쓰고 해서 전달했잖아요. 이제 영상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은 점점 이런 이미지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구글에 있던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핀터레스트,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직원들 지금 메모지에다가 탁탁 해서 핀으로 꽂았잖아요. 핀터레스트.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갖다 자꾸만 이렇게 꽂아놓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걸 착상을 해가지고, 딱딱딱딱 필요한 것만 해놓고 되면 자기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순식간에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5억 달러, 어마어마한 50억 달러라든가 그런 가치가 되는 회사로 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점점점 앞으로 어떻게 영상 시대로 간다. 활자가 필요치 않은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빨라지니까 눈이 제일 빠르잖아요. 팍팍 눈으로.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영상 시대로 가고 있다. 문자 같은 걸 읽고 이러질 않고 빨라지는 세계로 자꾸만 가고 있으니까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나 뭘 하는 데나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데아를 가지면 여러분의 사업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보세요. 네, 마이크 드려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경전 필사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을 비우고 또 정신을 맑게 함으로써 많은 수행이 된다고 들어서 제가 그 경전 필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불교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이 있고 해서 어떤 경전을 필사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경전 필사를 할 때 어떤 뭔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중요한 질문인데. 네. 여러분 저 보살님처럼 꼭 좀 해보세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꼭 선생님이 받아쓰기 하죠. 그래 안 그래? 글자를 많이 익히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선 쓰게 되면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예리한 그 연필 끝에 볼펜 끝에 모든 정신이 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사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신이 집중되고, 이 집중되는 공덕이 아까 참선하거나 명상할 때 화두 챙기는 거라거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 공덕이, 집중의 공덕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또 그리고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알알이 땀땀이 새겨지죠. 사경 공덕이 굉장히 무량합니다. 집중력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이 사경을 많이 하시면 치매가 예방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덕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사경을 자꾸만 하시다 보면 집중력이 양성되는 건 물론이겠거니와 집중이 되게 되면요,
이 두뇌 회로 가운데 불필요한 이 소모가, 호르몬의 소모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사경을 좀 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자, 나이가 들어가면 기계가 이게 점령돼. 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럼 젊을 때보다 뭐죠? 몸에서 분비된 엔자임이라거나 호르몬이라거나 효소라거나 호르몬 같은 게 분비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욕은 안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먹고자 하는 이거 먹고자 하는 이 식욕이라는 게 무서운 욕심이기 때문에 몸에서 양은 뭔가 호르몬이나 엔자임의 효소의 양은 이게 점점 이게 미량이 점점 양이 떨어지는데, 먹는 것은 식욕은 더 커질 수가 있다니까요. 좋은 걸 막 많이. 그럼 어떻게 되냐? 소화가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당 같은 거, 단백질 같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피를 타고 흘러버립니다. 이 혈당량이 확 올라가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 고혈압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약인 겁니다. 운동이 연소를 시켜야 돼요. 물론 소식해야 됩니다. 운동이 이게 약이에요. 운동이 약.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연소를 시켜. 연소를 누구나 다 고혈압, 당뇨병 올 수 있어요. 성인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연소가, 그게 이른바 말하는 당 같은 건 말이죠. C6H12O6는 6O2 화학 반응 겸서 H2하고 CO2가 나오잖아요. 칼로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연소가 안 돼버리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고혈압과 당뇨는 형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당은 찐덕찐덕하니까 이게 혈중에 흐르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현저히 약해버립니다. 피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이 찐덕찐덕하니까 당분 있는 게 찐덕찐덕해야 안 해요. 찐덕찐덕하잖아요. 이런 게 가다가 모세혈관 같은 거 그냥 심장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곤란하잖아요. 찐덕찐덕하니까 가다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너무 놀란 게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있대. 난 돈이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걸려버리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꼭 운동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운동을 하게 되면 연소가 돼. 연소가 되고 오줌이 나오고 탄산가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소식을 하시면서 많이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이게 기관이 나빠지니까 분비액이 약해져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뇌 같은 데 호르몬이 분비가 약해지면 이건 터집니다. 타요. 두뇌가 호르몬 덩어리예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 생산 공장이 두뇌하고 단전입니다. 다른 데서 미량씩 나오지만 중요한 호르몬 공장이에요. 이거요. 여기 생산량이 떨어지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경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제가 기도하라고 악을 쓰잖아요. 법문들하고 악을 쓰잖아요. 딱 이렇게 집중해서 누구는 얘기를 딱 듣다 보면 회로가 딱 두뇌로가 모이기 때문에 이 사이냅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두뇌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뉴런이란 신경세포는 발이 많이 달려있는데 발 200억 개라고 그러잖아요. 200억 개의 발이 한 개 세포에 10,000개씩만 달렸어도 얼마입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발이 시냅스에 걸린 발이 연결되면서 스파크가 되는데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입니다. 다 효소입니다. 그게 연결되는 연결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게 호르몬이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꼭 풀리는 거예요. 건망증, 치매가 온다고요. 딱 집중을 하게 되면 회로가 일관성을 가지니까 이게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뭔가니 두뇌 호르몬이 뭔가 많이 쓰이지 않으면서도 두뇌 집중력이 제고가 되니까 사경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덕을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부처님 말씀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경을 하게 되면 자꾸만 내 마음이 정화되잖아요. 내 마음이 정화돼요.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좋은 마음이 되면 자꾸만 좋은 물질이 분비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의 물질이 나옵니다. 그 상황 따라서 물질이 또 나오게 돼서 호르몬이 나오거나
효소가 나옵니다. 이 마음막 그러니까 뭐냐 정신병이라거나 치매 같은 게 전부 다 독성 아밀로이드가 나오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럼 무엇부터 할 것이냐? 제일 처음에 천수경 같은 것부터 천수경, 반야신경 쉬운 것부터 약사경도 하고 꾸준히 쉬운 것부터 꾸준히 이렇게 부처님경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들 하나하나 쓰면서 음미하고 반야신경도 음미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뭐 약사경도 좋고 또 뭐 지장경도 좋고 차근차근 아는 거 쉬운 경전 그다지 두꺼운 거 뭐 법화경도 좋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훨씬 더 뭔가 공부도 돼가면서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꼭 하나 경전을 사경할 때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경전을 사경할 때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렇게 내가 사경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사경 공덕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분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호텔 하시는 분인데 정년 퇴직이 됐어요. 이제 호텔 사장을 관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경이나 하다가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경을 아마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 가운데 그분만큼 법화경을 열 몇 번을 썼어요. 13번이든가. 법화경을 13번을 써가지고 사경책이 자기 키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경을 계속하다가 스님 이건 정말 사경공덕인 것 같다고 뭐뭐한 분이 이사 전화를 하더래요. 자네 그 호텔 그 사장관도 우리 호텔에 와서 이 호텔 좀 맡아서 좀 해주지.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다가 또 그 회사에도 큰 이익을 주고 말이에요. 뭐 이름을 밝힌 사적인 얘기니까 이름을 밝힌 뭐라고 하지만 스님 정말 사경공덕이 있대. 그분 사경집을 와서 검토를 스님 도장 찍어주세요 가져왔으니 보니까 뭐 필라델피아 가는 비행기상에서 뭐 어디 가면 밀라노 가는 비행기석에서 쓴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계속 쓰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뭔가하니 삶의 어떤 자세 같은 게 다르시고 하니까 훨씬 뭔가하니 부처님의 부처님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느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세계로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처님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 걸 가피라고 그러고 영험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불교의 수행의 어떤 초기적인 단계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게 또 대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부처님의 힘을 저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항상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란 분재 기간 동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무량한 존재들이 우리와 더불어 호흡을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상님이라거나 선조들이라거나 누구에게나 다 예경하는 마음으로 꼭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